그러면 이제 실제 이 백제 문화 역사의 위대함에 대해서 그 역대 왕들 온조로부터 고이왕 그다음에 13세의 역사의 그 강건한 모습을 보인 근초고왕 평양에 쳐들어가 가지고 고국 원앙을 막 잡아서 살해를 해버렸거든. 이제 그런 그 고구려의 왕을 죽임으로써 여기서 아주 극단의 대결 구조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21세 계로왕이 또 장수왕이 쳐내려가지고 아차산에서 이렇게 죽고 그러는데 그래서 25세 이제 그 무령왕 그 아들 성왕 그다음에 마지막 의자왕의 아버지 무왕 그 역사 과거 업적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했는데 잠깐 보실까요? 일대 임금 온조왕부터 한성 백제 시대가 열렸다. 온조왕은 봄 가을에 천지 제사를 지냈고 동명왕의 사당을 지어 제를 올렸다. 삼신문화를 정치 제도로 구현한 좌보 우보 제도를 운영하였다. 8대 고이왕은 고구려가 요동 낭랑을 공격하자 요서를 점유하여 진평군을 설치하고 낭랑군과 대방군을 공격하였다. 이로써 단군 조선 때에 번조선 땅을 회복해 들어갔다. 13대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근초고왕은 371년 겨울에 태자와 함께 정예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 16대 고국 원앙을 전사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 15대 침류왕은 384년 진나라에서 온 호승 마라난타를 맞이하였고 385년에 한산주의 사찰을 창건하여 백제에서 불교의 역사가 시작됐다. 22대 문주왕이 웅진으로 도읍을 옮겨 웅진시대가 열린다. 무령왕의 아들인 26대 성왕은 538년 봄에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이로써 세 번째 수도 사비시대가 시작된다. 성왕은 불상과 경전을 전하여 불교를 일본에 전파하였다. 30대 무왕은 동양 최대의 사찰 미륵사를 36년에 걸쳐 건립한다. 마지막 31대 의자왕은 655년 고구려 말갈군과 함께 신라의 30여 개 성을 공격하여 깨뜨렸다. 그러나 660년에 나당연합군의 수륙 양공을 받아 결국 패망하고 소정방에 의해 당나라로 끌려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 무령왕이 우리가 지금 공주에 가보면은 그 유물도 이렇게 보면서 이 무령왕은 천자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 무령왕의 아버지가 24세 이제 동성왕인데 이 동성왕의 그 살해 사건을 이렇게 두고서 백제가 패망을 당하게 되는 이 대륙백제, 그 대백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하나의 어떤 그 계기도 되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 성왕을 거쳐서 마지막 의자왕의 아버지 무왕, 동양에서 가장 큰 미륵불 사찰, 익산 미륵사지 거대한 그 사찰을 지은 꿈이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의자왕 때는 이제 그 아버지를 잘 모시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대왕인데 이게 신라하고 싸움을 하면서 그 신라를 쳐들어가 가지고서 이 642년에 경남 합천군에 있는 대하성 성주 바로 김춘추의 그 딸 김품석 성주 사위 부부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김춘추가 하루 종일 서서 울었다고 그러거든. 김춘추가 하루 종일 꺼이꺼이 이렇게 울면서 내가 반드시 백제를 멸망시킨다. 이런 원한의 역사가 근본이 돼가지고 결국은 당나라군을 끌어다가 멸망을 시켜버리는데 그래서 백제의 역사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자,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예전에 어떤 교과서를 보면 조금 흘려요. 민족 사학자들도 백제가 한때 요소 진평을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에 왕을 두고 제후를 뒀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런데 실제 이제 이 환단고기 고구려 번기를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서 땅에 백제의 영지가 있었는데 곧 요서 진평이고 강남에는 월주가 있었으니 여기에 소속된 혀는 첫째 산음, 둘째 산월, 셋째 좌월이다. 고구려 21세 문자제 명치 12년에 신라 백성을 천주로 옮겨 그곳을 채웠다. 이 해에 백제가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므로 군대를 보내어 요서, 진평 등의 군을 차서 빼앗으니 백제군이 없어지고 말았다. 백제가 요서, 진평에 진출한 역사적 기록에는 심약의 송서, 소자현의 남제서, 소역의 양직공도, 요사렴의 양서, 이연수의 남사, 두우의 통전, 사마광의 자치통감, 건륭제가 명하여 43명의 학자가 지은 만주원류고 등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백제가 단군 조선 때 중국의 동부 지역의 저 위로부터 아래까지를 거의 다 지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라는 건 그냥 한반도 남부에 이렇게 호남 일부를 이렇게 차지하다가 소정방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했다. 근데 실제 한반도의 이 백제 땅보다도 훨씬 더 큰, 한반도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대륙 백제의 그 오른쪽 동부 지역을 거반다 차지했다. 이것은 백제의 왕들이 그 시조 할아버지 고주몽의 그 역사 통치 정신이 다물주의이기 때문에 단군 조선의 그 영역을 다시 복원한다고 하는 그 강건한 역사 통치 정신이 그대로 지속이 돼서 우리는 부여다, 우리는 북부여다, 근원이 북부여다. 그것이 결국 26세 성황에 와서 나라를 남부여로 이렇게 바꾼 의지는 뭐냐? 우리는 북부여다. 그 북부여는 다물주의에 의해서 반드시 옛 단군 왕검의 번조선, 번안의 그 옛 영토를 되찾는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민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이건 역사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기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대백제는 대륙 백제국을 세울 때 요소진평으로부터 지금 산동성, 제나라, 월나라, 강남에 있는 산월, 좌월, 지금 월주 이곳을 다 회복을 했다는 것은 뭐냐? 호남, 충청 옛 백제 성왕들이 단군 조선 북부여 바로 고구려 다물주의를 완전히 실현한 그 꿈을 성취한 주인공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남제서 백제전을 보면은 여기 매라왕, 벽중왕, 불중우 이런 왕과 제후의 이름, 백제 천자가 임명한 이런 왕후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부당서나 신당서에 백제 왕은 동서 두 성에서 거주하고 있다. 삼국사기 열전 최초원 거기에 보면은 당나라에서 상관에게 올린 그 글에 보면 뭐냐? 고구려 백제는 강성할 때 100만 대군이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저 오월을 침략하고 북쪽으로는 유주, 연나라, 그다음에 그 노나라, 제나라를 갖다가 소란케해서 중국의 큰 좀이 됐다. 좀벌거지가 됐다는 거야. 왜 백제가 좀벌거지인가? 그래서 백제의 이런 전체적인 그 역사 과정에서 보면은 245년에서 한 580년대까지 해가지고 한 350년 정도 이 대륙 백제 시대가 있었고 중국 동쪽에 있는 본래의 배달국 단군 조선 때 그 영토를 복원을 했다. 우리가 이제 백제의 실제 영토 복원이라는 것은 그림이 여기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그 실상을 보면 그 유명한 담노제인데, 이 담노제, 이 담노가 뭐냐? 담노의 뜻이 뭐냐? 이것을 알 때 이 대륙백제, 지금 이 호남, 이 옛 대백제의 그 역사 정신, 역사 복원 정신, 그 강력한 우주적인 문화 통치 정신 복원력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이라는 것은 담당한다, 어떤 것을 떠맡는다, 무엇을 맡는다, 그런 뜻이 있고, 이 노는 늙을 노자를 쓰든지 아니면은 지금 노나라 노자를 썼는데, 이것은 원래 우리의 말을 이두로 한자를 빌려 쓴 거다. 우리가 도교라든지 동방에서는 늙을 노자를 놓으면은 큰 스승, 아버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기독교 장로라고 그러는데 그 장로란 말을 도교에서도 써. 교주 다음에 큰 스승님들을. 중국 역사 기록에 담노라는 것은 국가의 큰 성은 그건 고마다. 지금 그게 이제 공주의 이제 고마 호칭하고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 이것은 중국의 군현과 같다. 담노라는 것은 22담노가 있는데, 부용국, 뭐 여기 보면 반파탁, 다라, 전라, 사라, 그다음에 지미, 마련, 하침나, 이 지금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이름이야. 이런 부용국들을 거느렸다. 제후국을 거느렸다. 동성왕이 24세 무령왕의 아버지인데, 이 양반이 479년에서 501년까지, 그 다음에 그 다음 25세 무령왕 때에는 이 담노와 같은 거점성이 매우 발달됐다. 이게 중국 역사 기록에 있어요. 우리가 송서의 원가 27년 산서성 하동도 그 임분연 그 태수에 백제가 풍야부를 갖다가 멋대로 임명했다. 중국 사람들이 감정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야. 자기 나라 땅이었는데 백제에서 막 그냥 제후를 자기들 멋대로 임명했다고. 백제가 그 땅을 점령해서 옛 땅을 복원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중국은 지금 동성왕, 무령왕 때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그 중반까지 중국의 구체적인 왕후 또 귀족을 거기다 임명한 국가 통치 지방 행정 군현 조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구체적 호칭이 이제 담노인데, 이제 담노제를 들어가 보면은, 자, 지도로 볼까요? 중국의 이 백제의 그 22담노가 있어. 담노가 이게 놀라운 모습인데, 저기 보면은 제후들 광양이니 뭐 오서군, 진평군, 청하태수, 서하태수, 성양, 그다음에 광릉태수 이렇게 나오는데, 저 아래 광서성에도 거기에 그 담노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담노는 일본에는 담노도, 인도네시아 같은데 담수왕, 여기 저 위에 있는 지금 담수장이니 말이야, 저 말레이시아 같은데, 필리핀 같은데, 여기 지금 이 백제는 동아시아에서 국제 무역을 한 아주 해양 대왕국이다 이거예요. 실제 이 담노 문화를 보면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홍콩에서 수백 킬로를 가보면은 거기 백제 마을이니 뭐 백제 행정구역이 지금 거기 그대로 다 있다는 거야. 이게 KBS에서 얼마 전에 이걸 취재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근데 이 담노제의 기원은 어디냐면은 환단고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근거를 찾는데, 6세 단군, 달문 단군 때 9월산 상춘, 지금의 장춘, 거기에서 이제 당대의 대국과 소국 여러 음락이 천재, 삼신상제니까 천재를 올리는데, 대국은 둘, 소국은 20개국, 그 다음에 음락은 3624개였다. 바로 크고 작은 나라 22개국이 와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문화 종주 단군조에 삼신상제니까 천재를 같이 올렸다. 그래서 22개 담노 기원을 여기서 찾는데, 그러니까 대백제국의 역사 광복에 문화 복원에 다물주의의 그 가장 강력한 의지가 뭐냐면은 단군조에서 이걸 가져왔다 이거예요. 바로 백제신라는 매년 2번씩 단군조에 천재를 올렸다. 이게 우리 조선시대 때 그 역사 기록에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 이 대백제국의 영토 복원이라는 것은 지금 담노제를 통해서 중국의 동부와 일부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또는 동아시아 전체를 통관하는 이런 대국이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삼신문화, 사마한문화, 이 문화 통치 방식으로 보면은 중국은 한반도보다 몇 배 더 큰 대륙백제를 통치를 했고, 일본은
바로 야마토 정권, 대화 정권 나라 이쪽 지역에 좌연왕을 보내가지고서 일본 국가를 이렇게 통치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백제문화의 정수는, 백제문화는 이 우주광명 원형문화 신교의 정통을 계승하고 그것을 크게 성숙시켰는데, 신교 문화의 근원은 천상 북두칠성에 있는 우주의 수도 옥경, 그 옥경에는 상제님의 그 궁전 광안전이 있는데 그 광안전을 여기다 갖다 놨어. 남원에다가. 저게 이제 광안루인데, 물론 이건 춘향전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만은 이 삼신오제, 이게 백제는 1년에 그 온조왕 때부터 천제를 지내는데 그건 역사 기록에 다 나오는 거예요. 2세 다루왕 때도 말이야, 남쪽 재단에서 천제를 이렇게 지냈다. 또한 오제를 신앙했다는 거야. 오제, 동서남북 중앙방 우주의 이 오방우의 천신에게 또 사중월, 한 계절의 중간달이니까 2월, 5월, 8월, 11월 1년에 4번씩 천신과 오제에게, 삼신상제님과 이 오방우의 천신들에게 이렇게 제를 지냈다. 이것은 이 우주의 문화의 종주에서만 행할 수 있는 큰 제사 문화인데요. 이런 서양 문화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우주관이 없어. 환국에서 이게 제대로 문화가 이렇게 넘어가지를 못했고, 다만 우리가 이제 이 동방의 역사 개척의 기사단, 이것을 이제 우리가 최근에 화랑이라고 그러는데, 배달국에서부터 3,000명이 와서 제세행랑군이다, 단군조선의 국자랑이다, 북부의 천왕랑이다, 고구려의 조의선인, 백제는 무절이라고 하는 기사단이 있어요. 그리고 신라에는 화랑, 동학군, 그 다음에 이제 참동학에서 이 우주 문화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태을랑이다, 이런 이제 문화가 나와 있는데, 백제의 이제 문화의 절정은 뭐냐면은 미륵신앙의 세계 중심지다. 우리가 불교 중심으로 보면은 이 우주 광명 부처, 법신불이 인간으로 화했다고 하는 이 미래의 부처, 인류 역사를 근본적으로 개벽하고 인류의 마음을 부처님으로 만드는 이 미륵, 그 중심이 지금은 김제 금산사인데, 여기 이제 진표 스님이 와서 이제 미륵전을 세우고, 이분이 이제 미륵님으로부터 망신참법으로 가장 아주 혹독한 무참한 방법으로 참회를 하면서 결국은 미륵님으로부터 직접 도통을 받는데, 지금 익산의 미륵사지를 보면은 이 미륵님의 그 천상 용화낙원을 완성한다고 하는 상징으로 그 미륵사지가 얼마나 장엄해요. 가서 보면은. 근데 여기 이제 구층 석탑, 구층 목탑이 있는데, 여기에 3단으로 되어 있는 그 3층, 그 다음에 3당. 그럼 미륵은 이 삼수를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제 삼회설법을 해가지고 인류를 건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 미륵님이 원래 도솔촌 천지님으로 인류의 그 원형문화, 온 우주의 삼신문화의 원주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여동빈이라는 분이 이제 도를 통해 가지고 천상에 가보니까 그 도솔촌의 원주인이 그 양반이 하나님이고 삼신상제님이더라. 불가에는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왕이 앞으로 오시는 미륵님 문화를 크게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미륵님의 대행자 전륜성왕 샹카대왕의 꿈을 꿨는데, 이건 26세 그 성왕이 일본에 불교를 전하면서, 이 미륵불 문화를 전하면서 일본의 실제 국보 1호인 미륵 반가사유상, 광룡사에 있는 고류지, 이 지구촌에 있는 억만 개의 어떤 문화재가 있어도 이것처럼 인간 실존에 군더더기가 완전히 빠진, 인간이 정말로 우주의 진리의 인간, 태일인간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조각품이다. 이게 이제 야스퍼스 간직인데, 그리고 지금 미륵 반가사유상은 신라의 진평왕인가 그분이 전후했다고 그러지만은 그 기술은 백제 기술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 나무는 이제 강원도 태백산에서 나는 홍송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자기들 나라에서 나는 나무다, 자기들이 기술로 만든 거다, 그렇게 거짓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그 예술이 어느 정도냐, 금동 대학로를 이렇게 보면은 아래에 이제 용이 있고 위에 이제 봉황새가 이제 여의주를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악사들이 있고 그 악사들의 그 모습 위아래 조각을 보면은 그 연꽃하고 이제 문양 3단으로 돼 있는 거 보면은 사실은 이게 아마 지구의 그 예술의 극치, 또 백제 그 왕이 일본에 전해준 지금 바둑판을 보면은 제가 일본에 가서 이걸 보고 야, 이건 참 놀랍다. 이 백제의 이런 그 문화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지금 봐도 아마 지구에서 정상을 달리는 거다. 거기에 이제 선물 준 저 바둑판 바둑알 같은 거 보면 아주 예술의 극치를 달린다. 백제가 이제 일본에 이 동방 신교를 전해 가지고 우리 한민족이 패망을 당하고 그러고서 9,000년 역사가 멸망당하고 35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약 800만 이상이 무참하게 죽고 그리고 역사 뿌리가 말살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가져간 이 문화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약탈을 해서 가져간 것도 있고 사람도 데려가고 그랬는데 이 백제 사람들이 얼마나 가서 살았느냐면은 자, 우선 백제 좌연왕이 일본을 통치했어요. 속 일본기는 50대 환무천왕. 환무는 환단국이 우주광명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일본 역사 뿌리를 내린 사람이야. 50세 칸무. 문자 그대로 발굴 한자 환단국이 환이야. 이 속 일본기를 보면은 기내 지역, 일본 조종이 있던 나라 오사카, 교토 지금 효고현인데 효고현은 치우천왕을 모셔서 치우천왕의 그 문화가 들어가서 효고현이야. 그 병정이라고 하는 병자를 쓰거든. 사실은 거기를 답사해보면 기절 초풍을 하는 거야. 우리가 모두 지금 잠들어 있어서 그러지 말이야. 그래서 아스카 문명의 발상지 바로 이 나라현은 80~90%가 백제 사람이다. 이건 일본 역사 기록에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일본 고대사의 실체는 단순히 그냥 문화를 전수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백제 사람 한반도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이민의 역사다. 일본에 이제 문화를 전해준 왕을 보면은 일본은 첫째 히라카나 가타카나 언어를 전해준 분, 그 언어를 만든 분이 바로 이 전라도 호남에서 내려간 누구예요? 그 유명한 왕인 박사야. 이 왕인과 아지키 다 왕족인데 제가 아지키 왕자를 찾아갖고 일본으로 가보니까 모시질 않아.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그 신사가 텅텅 비어가지고 제가 그 추억을 지금도 이렇게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면 뭐 왕인 박사를 섬기는 신사라든지 그 무덤도 있고 그러는데 가보면 사람들이 전혀 가질 않아. 그래서 그 신사가 굶어 죽기 직전이야 지금. 거 가보니까 아주 뭐 초라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폐사가 될 지경이더라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아마 성왕이 신라군에 50명 특공돼 가지고 싸우다 잡혀서 죽는 걸로 되지만은 아마 면복을 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29세 흔명왕이 됐다. 이건 일본의 유명한 이제 그 학자가 이제 주장도 하고 여기 지금 홍윤기 교수님도 주장하시는데 백제로부터 불상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처음으로 이렇게 불교를 이렇게 보급을 했다. 30세 민단 비다스 일본 왕은 완전 백제 사람이야. 그건 신찬 성시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책 원본을 가지고 있는 우에다 마사키인가 뭐 그분을 직접 저 홍 교수님이 만나가지고 그 원본을 읽고서 막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그 비다스 왕이 백제 관복을 읽고 신하들이 전부 백제 관복을 읽고 백제 궁궐에서 백제 우물 대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우물을 이렇게 파고서 말이야. 장례식도 백제 장례식으로 이렇게 치렀다. 33세 추고 아스카 문화를 크게 열었고 34세 서명왕 이 백제 궁 백제 대사 구충석담 뭐 이런 그 역사 문화가 있는 37세 이 제명여왕 사이메이 백제가 멸망당했을 때 백강구 전투에 27,000명 선박 400척을 보냈는데 400척 패망을 하고서 일본 군인들 다 백제 군인들이야.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영원히 이제 조국의 나라 아버지 나라 올 수가 없다고 했다는 그런 전설과 기록이 있습니다. 40세는 천무인데 텐무 수양대군 같은 사람이야. 자기 형 이복 그 아들 어린 아들을 죽여버리고서 천신과 약속을 해. 내가 정권을 잡으면 왕권을 잡으면은 당신을 우리나라 국조신으로 받들겠다. 그게 유명한 여자 신명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입니다. 태양신.
그래가지고선 일본 국조신이 그때 40세 천무 때 된 거고 50세 환무는 바로 이 광인 혼인의 아들인데 거기도 광명 문화거든. 이게 이제 백제 이제 뭐 성왕의 후손이다 이런 이제 설도 있지만 하여간 이건 백제 혈통이야. 백제계가 분명한데 지금 125세 일본 왕까지 이건 전부 백제계야. 일본의 왕은 백제 사람이다 말이야. 이걸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역사의 진실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백제 왕이 뭐 얼마 전에도 우리 저 먼 그 어머니 계열이 화실립이다. 화실립이 누구냐면은 그 사람 무령왕의 아들이거든. 근데 그 딸이 누구냐면 화실립이야. 야마토노 니가사. 바로 야마토라고 하는 이 야마토 왕조의 대화의 사상이 이 조상들 저 위대에서 이렇게 나갔다 이거야. 이게 우주 광명 문화의 하나의 생활 실천 사상으로 그 우주 광명 문화가 대화로 나간 거야. 큰 대자 화평을 화자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화실립 그 왕비 환무의 어머니 혼인 왕의 광인 왕의 그 아내 무덤도 가봤어요. 뭐 청룡 백호도 아주 현찮더란 말이야. 그런데 일본의 그 문화 역사에서 보면은 올라온 것이 18대 전조왕 때 일본 왕에게 전수했다고 하는 칠지도 그런 그 기록. 선세 이래 이와 같은 무기가 없다. 하행의 외교 문서로 해갖고 종속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데 이걸 보면은 홍산 문화에서 나온 그 옥검하고 그 형상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칠지도는 이게 칠성 문화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제 일본의 문화에서 이제 크게 좀 깨우쳐야 되는 게 사무라이 문화인데 이 사무라이는 고구려의 조위선인, 그다음에 신라의 화랑, 백제 기사도 이 무절 이들이 들어갔는데 일본의 요시노산 그 금봉산 사에 가보면은 그게 수엄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본부인데 이 사람들이 고구려 조위선인처럼 옷을 입어요. 검은 옷을 입고 제가 이제 가서 그 사람들 걸어다니는 거 그 아래 수도원을 이렇게 보고 아유 저 사람들 조위선인이다. 고구려 조위선인. 그래서 일본에는 이 수엄도가 여러 곳에 이제 그 도장이 있는데 지도를 보면은 뭐 우리가 규슈에 가 보면은 그 영원산에는 환웅상을 모신 것도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니까 여러 곳에 내려가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동방의 기사단으로서 각자 고구려적인 거, 백제적인 신라적인 그 화랑 문화를 이렇게 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의 사무라이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동방 원형 기사단 문화를 융합한 거야. 이들이 그 칼제비 문화라는 게. 그 가운데 우리나라를 처음 침략을 해서 지배하는 이 이등방문은 원래 그게 아주 빈천한 그런 집안인데 일본 귀족가 명문 집안으로 양자를 가가지고 명문 자제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유학도 가고 그랬는데 안중근에게 총 맞아 죽은 그 이등방문이 이 동아시아를 다 삼키려고 했던 자인데 이 사람이 본래 사무라이 가운데서도 닌자다 이거예요. 복면하고 가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죽이는. 그래서 일본의 그 명치의 아버지 그 효명이 워낙 아주 완고하기 때문에 일본의 개화파들이 명치 아버지가 없어져야 된다.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역할을 바로 우리나라 침략을 해서 초대 통감으로 온 이등방문이가 그 닌자 사무라이 역할을 했다. 자객 역할을 했다. 그래서 효명의 왕이 화장실에 올 때 미리 그 아래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가서 밑에 항문을 찔러가지고 말이야 급사를 시켰다 하는 이런 일본 학자들의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신라 백제가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은 신라의 겐지는 흰색 깃발이라든지 뭐 이런 상징이 흰색이고 백제의 평신은 붉은색을 쓰거든. 이건 겐페이노 다다카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 한판 승부를 두 세력의 싸움 전부 겐지냐 아니면은 이제 헤이시냐 해가지고 이 둘이 정권을 주고받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임진란 때 쳐들어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 가강에게 내 아들이 커서 그릇이 되면은 네가 보필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천하를 가지라고 그랬나. 도쿠가와 이에야스 부하들이 생각이 그런가 주군으로 모시려고 그러니까 히데요리가 컸어. 한 20대 가지고 오사카성에서 맞짱을 떴단 말이야.
한 달 이상 싸우고 뭐 물러갔다 또 해가 바뀌어서 이제 쳐들어와서 무참하게 죽잖아요. 그 엄마는 아들 배를 찌르고 히데요리는 자기 어머니 배를 찔렀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서로 칼로 배를 찔러가지고 그 모자가 이제 오사카성에서 죽었다. 제가 30년 전에 답사했을 때는 그 우이패가 오사카성 벽에 있었어. 근데 지금 가면 없어요, 요새는. 그러고서 이 덕천가강이 본래 후세를 기약을 하면서 동경으로 원래 자기가 자청해서 그쪽으로 가서 부임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에도 시대거든. 동경 에도 시대가 열리는데 일본은 역사 대세가 조국의 고향으로부터 자꾸 떨어져서 동쪽으로 가는 과정이야, 이게. 중국은 서방에서 자꾸 동쪽으로 오는 과정이야. 중국은 원래 고향으로 가는 거고 일본은 고향에서 멀어져 가,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를 보면은.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차지하고서 이게 쇼군인데 일본에 왕 노릇을 한 거야, 실제로. 왕은 빈 허수애비고 말이야. 여기에서 265년을 다스립니다. 그 니코에 나를 묻어다오. 그렇게 유언을 해가지고 거기다 사당을 쳤는데 이것을 아주 대궁전으로 복원을 한 거야. 니코라는 게 뭐예요? 일광이거든. 태양광명, 우주광명. 그 손자, 이 도쿠가와 이에미스가 할아버지를 워낙 존경을 해가지고 대궁전을 갖다가 확창을 해서 그걸 참 멋지게 세우는데 그게 이제 니코 동조궁이다 이거예요. 전체 인원이 15,000명 장인과 450만 명의 인력을 동원했다고 그래. 그래 거기를 가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거기를 가요. 이 동조궁을 가는데 껍데기만 보고 와. 환단고기의 9,000년 문화 역사가 바로 여기 이 니코 동조궁에 그대로 다 살아있어. 뭐 용봉, 도깨비 뭐 그냥 꽉 들어차 있어. 그래서 덕천가강에 묘가 뒤에 있다고 그래서 그럼 가보자. 500년, 수백 년 된 그 나무들이 그냥 우거져 있어요.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 보면 산의 풍광이 얼마나 멋있어. 거기 이제 이렇게 철제를 이렇게 씌워놨는데 그게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제는 말이야 8대 성씨가 있고 이 팔각형 문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영원불멸, 우주광명의 영원불멸 신선문화를 상징하는 건데 이 팔의 문화가 우리 금동대학로를 보면은 셋과 팔의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조각된 게 연꽃 문양의 그 3단으로 된 것도 그렇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일본은 동경 이 에도 시대를 열고서 이제 손자 이후로부터 자기들의 이제 자생 왕조사를 쓰는 거야. 이게 저 유명한 250년 동안 초대 신무로부터 100대 왕까지 고코마치 왕까지 해서 397권 대일본사 이것을 1906년에 완성을 합니다. 이때 조선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역사의식에서 패망당한 거예요. 그 일본의 역사 운명이 저 유명한 세키가라 이 전투에서 이제 결정이 돼 버리는데 바로 우리나라 임진 조일 전쟁 때 쳐들어와 가지고 바로 이 조선을 다 불받아맨 건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아들하고 지금 도쿠가와 이에야스 서군과 동군이 이제 이 들판에서 붙어요. 우리가 한번 역사 답사를 쭉 이렇게 가서 그 찬 겨울날 찬바람을 맞으면서 세키가라 그 넓은 들판에서 그 역사 얘기를 박물관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자세히 듣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이 테로모토라는 놈이 배반을 해가지고 싸움에 참석을 안 할 테니까 나중에 승리를 하면은 나의 그 영지, 이 거대한 영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아마 130만 석을 추수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존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를 한 뒤에 그걸 다 몰수를 해버리고 조수번 쬐끄만 구탱이 하나를 줬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대손손 그 원한이 축적되고 원한이 축적되고 그 원한이 축적돼가지고 나중에 조수번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명치 유신의 주역들이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등방문도 여기 출신이야. 그래서 영국인가 거기 유학을 갔다가 조수번에서 빨리 와라 해가지고 아마 그때 명치의 아버지를 제거하는 그 일을 효명에 어릴 때부터 궁궐에 같이 큰 토몸이 하고 아마 각본을 짜고서 그 아버지를 이렇게 직접 죽인 모양인데 살인을 한 모양인데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제거할 때 조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명치의 아버지를 너는 죽인 살인자다 이거예요. 철륜을 해한 놈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면서 결론은 이 백제 땅에서 완성된 신교 문화의 우주 열매, 이 태일 문화가 바로 이 옛 백제 땅 호남 이 한평에서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9,000년 역사 문화의 주제를 크게 보면은 한 글자다. 우주광명 환인데 바로 그것을 살아있는 우주의 신의 참모습으로 드러난 하늘과 땅과 인간, 우리가 하나의 자연수의 이치로 천일지일 태일에서 인간은 하늘 땅 천지 부모와 하나 되기 위해서 천지의 꿈과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진정한 그 역사의 주인 주체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북녘 하늘의 하나님의 별 칠성에서 인간으로 몸을 받아서 내려온 것이다. 그 칠성에서 모든 조상들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지켜보고 있으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큰 마음을 가진 태일을, 이걸 서양 학자들은 영어로 그랜드 원이다, 그레이트 원이다, 또는 얼티밋 원이다 그러는데, 이 우주광명 문화는 우리가 이미 홍산 문화에서 한 세대 전에 이제 드러나서 인류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인데, 크게 보면은 5,000년에서 9,000년까지의 동북아 역사 문화 시대, 즉 그건 환국과 배달과 조선 문화의 신교 삼신 문화의 그 원형 문화인데,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총묘단이 뭔지, 왜 원형 천단인지, 무덤은 사각형을,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것은 본래 우리 원형 역사 문화의 주제가 신교고, 그것이 천원 지방이고, 하늘과 어머니 땅은 모든 인간 만물의 생명의 큰 부모님으로 모셔서 천지 부모의 마음의 본성을 기하게 상징으로 그렇게 원방으로 나타낸 것이다. 천원 지방은 천지 부모 사상의 문화 정신, 문화 상징인 것이다. 그래서 이 태일이 바로 이 천지 꿈을 이루는 진정한 문화의 주인을 이야기하는데, 그 태일은 실제로는 우리가 북녘 하늘의 세 개의 별, 하나는 인간 몸을 받아가지고 오는 하나님이 계신 삼신상제님의 별 칠성이 있고, 그 칠성이 모시고 있는 북극성, 그 태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지금 전라도에도 보면 남원에 그 절에 가보면은 여기 남원에 선국사 있잖아요. 여기 치성왕 열애가 있어요. 이 석가 부처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그 삼신상제님과 함께 도통을 결정짓는 분이 있으니까, 도통은 한 분이 주는 게 아니고 삼신상제님이 도장 위에 뭐가 있냐면은 북극성의 이 태일, 이 태을천, 그거 하늘을 태을천이라고 그러는데, 이 태을천 상원구님의 천지 조합권 도장이 찍혀서 도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동방 전통 수행문화 경전의 비조로하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도성 독립이 되면은 태을내소라, 태을천에서 너를 부른다 이거예요. 이게 도통받기 직전에는 너희 도와 덕이 이렇게 무르익으면은 그런 그릇이 돼서 꽉 찰 때, 그때가 되면은 태을천에서 그 영신을 불러서 도통을 준다고 하는 사인을 준다. 이게 치성왕열애야. 치성왕열애의 그 원본이 보스턴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앞과 뒤에 어떤 분들이 있어. 그 16분이 있는 거야.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사실은 이 백제 우주 광명 문화 정신의 근본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자, 이 우주 광명 문화의 그 정통이 고구려 신라보다도 이 호남 백제권에 들어왔다 이거야. 옛 백제의 땅, 이 호남과 충청, 이 문화권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 한평에서 한 구도자가 50년 동안을 하루같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여기서 도통을 받고 태을 문화의 그 완성, 우주의 광명문화 진리 열매, 신교 문화의 진리 열매가 바로 태을주다. 이게 훔치훔치 태을천 상원군 훔리치아도로 훔리함리 사파인데, 이 문화 사상사에 태일 문화, 태일 인간론, 태일 도통인간의
문화 사상의 근원은 어디서 온 거냐? 그건 9,000년 전에 삼신상제님이 내려주신 천부경이 있다. 천부경 읽는데 20초도 안 걸리거든. 자, 원본을 볼까? 다 함께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일적시거 무게화삼. 여기가 상경이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화노칠 하경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 천질 일종 무종일이니라. 현토를 한번 붙여볼까요? 일시무실이요 석상극 무진본이라. 천일일 지일이 인일 삼이니 일적시거라도 무게와 삼이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니 대삼합육 생칠팔구하고 운삼사 성환 오칠이니라. 일묘연 만왕 만내하야 용변 부동본 하니라. 본심 본태양 악명하니 인중천지일하야 일종 무종일이니라. 여기서 용변 부동본 번역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기존 번역을 다 뒤집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통 해석과 그 다음에 정통 해석이 이게 융합이 된 개벽 우주의 그 미래적 그런 해석, 이제 그것이 진정한 창조적 해석인데, 지금 하나에서 나왔다. 우리 모두는 하나에서 나왔다. 나와 이 온 우주가 하나에서 나왔으며 그 하나는 그 무라고 하는 그 태극의 근본, 일태극의 근본, 무극의 조화에서 왔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 속에는 그 셋이 들어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유물을 보면 이게 지구에 가보면은 어떻게 꼭 합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한 마음으로 이것을 다 도통해가지고 다 전화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위성 전화하듯 전화로 다 이렇게 해서 나 이거 그리려고 그러니까 너도 알고 있어라. 그래 나도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 이게 약속한 것처럼 이런 문화가 저 아프리카까지 꽉 차 있습니다. 하나 속에 셋이 있다. 그래서 이 하나가 셋으로 드러난 것이 삼극, 세 가지의 가장 지극한 실제, 생명의 실제, 그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 천극지극 인극인데, 그것을 천일지일 인일, 그걸 다른 말로 태일. 하늘은 양의 근원, 어머니 땅은 음의 근원, 사람은 천지 음양의 합이다. 이 삼이라는 수가 이건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도 보면은 바로 우주의 수평적인 그 삼신의 세 손길, 조교치 삼신이 몸에 자리 잡을 때는 수직으로 이렇게 해서 성과 명과 정이다. 이걸 그대로 흉내낸 이 그릇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보면 똑같아요. 이거거든. 감수성 박물관. 여기 보면은 셋이 있고 양쪽에 두 개가 있어. 저 기하학의 조형미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 신성하고 아름다운가. 제가 저걸 보고 아주 참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야. 저건 뭐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자, 이 근대사의 진정한 참된 선언은 이제 다시개벽이 온다. 12제국에는 괴질병으로 지구촌에 남을 억압하고 정복하고 이런 강권과 또는 온갖 권력으로서 억압을 하는 이 선천, 이런 상극의 문화라는 것은 앞으로 이 병난으로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한번 다 총체적으로 인간 시종자가 정리된다. 그래서 이제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온다 이 말씀인데, 동학의 다시개벽은 바로 참동학에서 후천 개벽 사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동학이나 주역에는 이 선후천 개념이 분명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동경대제는 어디에도 이 선천 후천 개벽이란 말이 없어. 정역에도 실제로 없어. 주역에도 없는 거야. 이거는 이제 참동학 정산도에서 체계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우주 일련 사상으로 나오는데요. 천부경 이후 이제 복희문왕 지금 정역 8개 이 완성이 우주 일련 사상으로 나오는 거다. 선후천 개벽 사상으로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 지금은 우주 1년 12만 9,600년으로 우주 4계절이 열려서 모든 인간이 반드시 살아야 하는 두 개의 하늘이 있다 이거야. 이 선후천, 이 선천과 후천, 선천 개벽과 후천 개벽이 있는데, 인간이 우주 봄철에 다 함께 태어나고 우주 여름철까지 인간으로 성장을 해 나간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 우주 1년에서 우주 봄, 여름 선천이 끝나고 먼저 하늘이 끝나고 이 선우천 교육, 지금은 여름 불의 계절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역기다. 이 선우천 개벽 사상이 이제 인류 역사, 인류 문명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우리들이 지금 지구의 문명사의 그 모든 대세를 종합적으로 지혜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역사 문명 해석의 그 근거, 올바른 지평이 바로 이 우주일련입니다. 이것은 참동학에서 처음 나온 거야, 이게. 이 도표를 그려주신 분이 10대 때 그 보화교, 보천교, 참동학 초기 600만, 미국 국무성 뮬러 보고서라든지 조선 총독복 기록에 600만이니까 뭐 700만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때 도인들이 와서 뭐 소왕절 12만 거춘 600년, 앞으로 개벽이 온다, 또 뭐 원영리정, 뭐 오행, 그때 머리에서 이렇게 이 도표가 그려져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태사구님이 이제 이걸 그려주신 건데, 해방 후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대변혁이 온다, 개벽이 온다. 2세기 전에 다시 개벽 아닐런가. 부재래지 운수로다. 다시 만날 수 없는 큰 운수다 이거야. 아까 우리가 이 남원에서 외쳤던 그 위대한 칼로레, 이 운수가 이 우주에 꽉 차 있다 이거야. 가을 우주의 운수, 후천 개벽의 운수가. 자, 천부경에서 이미 우주의 진리 선언의 최종 결론으로서 원형 사상으로, 인간주의 원형 사상 테일, 이것을 노래한 초나라의 그 위대한 신 구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의 그 초사 9 노래 가사 가운데 첫 번째가 동황테일인데, 동황테일이 뭐냐, 이걸 보통 단군 왕검이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사실은 동방의 임금님은, 황제는 테일이다. 이게 동방은 본래 문화 전통이 천지와 하나가 된, 그게 원래 왕의 글자 뜻이거든. 하늘과 땅과 인간을 꿰뚫었다 이거야. 여기 이용곤 박사님 아시아 이상주의에도 그걸 언급을 했는데, 그 위에다가 흰백자를 쓰면은 동방 광명 민족, 우주 광명 문화, 신호를 즐겨 입는다고 하는 그 흰백자에다 임금왕자를 쓰면 이게 황이거든. 이건 중국 문화가 아니다 말이야. 이게 본래 이 우주 광명 신교 문화, 인류 원형 문화의 그 종주, 한국의 조상인들, 이들이 이제 동왕인데, 환국의 안팎엔 아버지 환인과 커바란 환원과 신인 왕검, 이분들이 동왕인데 이분은 테일이다. 천지와 한마음으로 역사를 창건하였으며 백성을 다스렸노라. 이게 동왕테일이야. 단군 왕검으로만 보는 것은 그건 역사의 큰 틀을 못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테일 문화, 천지와 하나 되는 그 마음을 열어주는 신령한 글인데, 또 천상의 우주의 노래인데, 또 우리들을 진정한 도통 문화를 이끌어주는 주문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주문을 정의한 게 있어. 만사무기 태을주, 만사무기 태을주. 이 세상의 모든 장벽 또는 나를 못 살게 구는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있어서, 그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주변의 인간의 어떤 조직사회에서 그런 장애가 되는 게 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인간적 한계가 있다.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게 해주는 천지 조화로 그것을 다 제어해주는 천지 법력이 있다 해서 만사무기 태을주야. 이거 우리 영어 도전을 보면은 태을주 만트라 오버컴이라는 이제 그런 번역을 했는데, all hindrances 뭐 이런 번역을 해서 좋은 번역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소원 성취, 올바른 정신을 갖고 하면은 이 만병통치, 내가 천지의 그 조화의 생명수 수기를 이 주문에다 다 붙여놨다. 내가 천지의 약기운을 태을주에 다 뽑아놓았다. 그래서 태을주는 약주문이다. 태을주는 약주문이다. 제가 40년째 지금 이것을 답사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태을주는 약주문이다는 것이 한 1, 2년 전에 그 증언이 나왔어요. 그 상제님의 그 후손 가족에서. 그래서 태을주는 무궁무궁 태을주, 그 다음에 만사여의 태을주. 만사가 이렇게 뜻대로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의주는 태을주다. 태을주는 여의주다. 이 태을주는 이제 5만 년 운수 탄 사람이나 읽는 주문이다. 죽는 세상이 아니면은 전해주기가 아까우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개벽이 가을 우주를 여는 바로 우주론으로 말할 때 그것은 후천 개벽을 얘기한 거다. 앞으로 이제 이 지구촌 가을 우주가 열리면서 가을 천지가 열리는 그 시간의 경계선에서 그걸 우리가 지금 뭐 사회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뭐 그게 터닝 포인트다, 티핑 포인트다, 임팩트 존이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가가지고 저녁에 이제 그 미국 텔레비를 틀어놓고 이렇게 보는데 H 채널이 이렇게 나오는데 히스토리 채널 아니에요, 역사 채널. 아,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종교보다도 한 10배, 100배 강력한 종말론을 특집으로 만들어 틀어주고 있더라고. 그게 뭐냐? 지구촌 인류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인간 멸종의 가능성 10가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제목이 둠스데이. 둠스데이 알죠? 종말이나. 그런데 그 둠스데이의 부제가 뭐냐면 인류가 멸종당하는 그 10가지 가능한 이야기야. 한번 그 히스토리 채널 들어가서 그걸 한번 꼭 보세요. 거기 보면 뭐 외계 별이 떨어지는 거, 뭐 전쟁, 핵전쟁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동학으로부터 선언된 것은 병난,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이 온다. 그런데 그것을 3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그걸 보여주는 게 좀비 문화야. 60년대 중반에 아주 좀비 문화의 명화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드디어 좀비 문화가 나와서 그게 뭐야? 부산에. 또 일본에서 나왔던 최근에 한국 사람들도 많이 봤던 나는 영웅이다. I am hero라는 거. 아주 기가 막히죠. 그 잔인무도한 게. 이 좀비 영화가 이렇게 앞으로 병난이 와서 인간이 완전히 그 생물학적 기능이 그 악마, 말할 수 없는 병적 인간으로 이제 그 변질된 거 해주잖아. 막 서로 잡아먹고 옮기고 말이야. 막 그걸 막 파괴할 때 보면은 가장 인간의 그 삶과 문화, 역사, 전쟁사에 가장 잔혹한 거예요. 그 좀비 영화라는 게 가장 잔혹한 극단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비 영화가 있는데 진정한 속편, 뭐 극치. 이게 앞으로는 병난을 예고하는 것인데, 자, 이 모든 것을 극복하려면 이런 테러 또는 대지진, 그 다음에 화산 폭발, 또 언제 자동차가 와서 지나가는데 나를 들이받을지 모르는,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이런 숱한 이 재난, 재앙, 사고들 말이에요. 이 모든 재앙을 극복하는 천지 조화의 노래가 태을주다. 태을주는 실제 전쟁에 나가서 다 살아오고 자동차가 몇 번 굴러도 어린애까지 다치지 않는 이런 수많은 기적이 지난 100년 동안 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최종 말씀은 오늘 이 인류 세문화의 성지, 지구 문명의 성질할 수 있는 이 개벽의 땅, 동학혁명의 땅, 또 우주 광명문화의 태일 사상의 완결지인이 한평을 끼고 있는 우리 이 백제의 땅. 지금 우리가 이 지구 문화의 중심 성지에서 반성을 해볼 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역사학은 죽음의 역사학이다. 자기 부정의 역사다. 희망이 아닌 패망의 역사학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면서 이 백제 땅 호남 충청은 지구촌을 대동세계 천진학원으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9,000년 광명문화 역사의 힘, 지혜, 그 저력을 품고 있는 곳이다. 호남에서 근대 역사의 통합혁명 개벽운동이 이곳 백제의 땅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이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 세우고 문화 대혁신, 인류문화혁명의 근본 주제인 이 광명인간, 이 태일의 새 역사 창조의 그 힘법을 다 함께 새롭게 각성을 해서 이 만국알게 남조선 1만 나라에 오직 인류를 건져내는 새문화의 그 법방, 새진리 법방은 조선의 남쪽 땅에서 나온다. 바로 그곳이 옛 백제의 땅에서 우주 광명 문화의 복원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참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제가 옛날에 환국 또는 그 배달 지역의 고토를 이렇게 담로라고 하는 것과 연결지어서 상당한 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이런 쪽 멀리 백제 문화가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황해가 그 백제 그 내해였다. 그다음에 저쪽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한 흔적이 있다. 그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 역주자님의 좀 열정이 대단하시고 우리가 민족의 시운을 알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안다면 민족적인 어떤 자존감을 끌어올릴 것 같고 또 사실 우리 할아버지가 동학을 믿으셨어요. 그걸 시천주 조화 이걸 배우면서 좀 감회가 깊었습니다. 오늘 얘기 참 잘 들었습니다.